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판례 공부를 하나 할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만든 어떤 뉴스 있죠? 아침마다 전해드리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뉴스 브리핑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적어놨던 판례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예요. 우리가 뭡니까? 임대차 3법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갱신 요구권이잖아요. 그래서 2+2, 그래서 2년을 거주하고 나서 또다시 6개월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이날이다. 예를 들면 2년이 끝나고 나서 2년이죠.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2년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2개월 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6개월 전, 끝나는 거 기준으로 6개월 전, 2개월 전, 이 사이에 임차인은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소유자는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갱신 거절을 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만 갱신 거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례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소유자 A씨가 새로운 소유자 B에게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이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자 현재 소유자 A는 갱신을 거절하고 나 갱신 못해줘 하고 그 다음에 B에게 매매를 하고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 C는 그럼 새로운 소유자인 B한테도 당연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B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끔 우리나라의 이제 임대차 3법이 악법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을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으로 그냥 무작대기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2년 살고 나서 특별하게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것이 아닌 한은 무조건 2+2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온 이 입장 B는 갱신의 거절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당시죠. 그 당시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권 때에 법을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법 해석은 재판관인 판사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 법의 취지는 이렇게 C가 새롭게 갱신 요구를 하면 실소유자인 A가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C가 요구할 당시에 소유자는 A였고 A가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사실을 알고 새롭게 매입한 B는 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없이 C가 계속 합법적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요? 민주당이. 이렇게 이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보면은 과도한 소유권에 대한 억제,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제도를 헌법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제가 몇 년째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때 만들었던 거의 모든 법들이 실질적으로 집주인의 사유재산권, 즉 위헌적 소지가 너무 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기업이 소유자, 기업의 오너든 대주주들이 회의하는 곳에 노조 출신의 몇 명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게끔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3법에 비해서 기업에 관한 경제 3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수도 없이 안 좋은 악법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새로운 소유자인 B가 그죠? C가 갱신 요구를 할 당시에는 B는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소유자는 A였어요. 근데 이 A는 갱신을 거절하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A가 그대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C가 권리를 행사해서 2년간 더 살 수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 B가 이거는 위반이다 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이제 상황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씩 이게 좀 복잡해요. 읽어보다 보면 막 뭔 소린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 주택을 양수하여,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 C가 갱신을 요구했는데 그때 이후에 집을 산 거예요. 누가? B가 샀어요. 새로운 소유자죠. 샀어요. 그래서 임대차 지위를 승계한 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전주인인 A는 B에게 팔고 나갔으니까 B는 임대차 지위를 승계한 자에 속한다. 이때 이 사람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차인은 C고 전소유자는 A. 그래서 A와 C와의 계약 관계가 있었고 C는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그 당시 A는 거절을 했다. 거절을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은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C는 당연히 살 수 있는 줄 알았고, 그러나 A는 B한테 집을 팔고 나갔다. 근데 B는 C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B는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C가 2년을 합법적으로 더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이 민주당 놈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처럼 정부가 행정부도 주임법 해석을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실제 그 소유자인 A의 사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이거는 헌법상에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한 거다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된 거가 이 법을 만들었던 민주당 애들 안에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하는 위헌사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률이 나왔어요.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여기 있네요. 임차인이, 글이 작은데, 임차인이 주임법 6조 3의 1항 본문에 따라서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면 갱신 거절 기간 내에는 갱신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실제 임대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임대인한테 물건을 산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물건을 산 소유자, 그 사람도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갱신 거절 기간 내에는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 이유로는 주임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신설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1호에서 9호까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세를 2번 이상 안 냈다. 이러면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하자 합니다라고 이게 이제 재판부가 본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갱신 거절권의 관계, 계약갱신 제도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그죠? 무조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주택 임대차법 6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렇다면 각 호의 사유가
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여기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그 1호에서 9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계약 갱신 행사 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뒤에 발생한 때에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재판부의 견해입니다. 즉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그때가 아닌 행사 후에도 이 사유가 발생하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후에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양도를 하고 그 새로운 집주인은 여전히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게 판결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8호가 정한 6조의 3회 1항 단서의 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8호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 기간 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위 기간이라고 하는 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니까 이 사이에 8호 채워버렸나 보죠. 그죠? 어차피 계약을 하고 잔금 기간까지는 한 달 정도 통상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그 기간 내에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임차인이 개정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에 제3자 원고들 사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샀잖아요. 그죠? B가 샀어요. 임대인은 A고 아까 임차인은 C라고 그랬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에서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종전 임대인에게만 거절 사유가 없었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당시에 원고들 역시 임대인이 아니어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1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C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B가 새로운 소유자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인 B는 C의 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갱신을 나중에 산 B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자기가 실거주를 이유로 이렇게 소유자와 옛날 소유자뿐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인한테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본다는 거죠. 이에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B죠.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 갱신 거절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임대인 지위 승계 시점이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 요구권 행사한 이후라도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그 기간 내가 언제입니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죠. 종료 전. 이 기간 내에는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것인지 정한 기간 내에 자신들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됐는데 이 1심, 2심에서는 그런 심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우리 이제 그 민주당 애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법에 무조건 계약 갱신을 들어줘야 되고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받는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은 6개월에서 2개월 계약기 전 종료 전 이 사이에는 이제 임차인인 C가 갱신 요구를 했어도 실제 이 사이에서 A가 B한테 팔아치웠을 때 새로운 소유자인 B는 이 기간 내에서는 야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요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거고 사유재산 제도를 지키는 거지. 이렇게 2+2니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도 그렇죠. 막 최대 10년까지 막 살게 해버리고 소유자가 그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면 이것은 사유재산제 침해예요. 제가 이 법을 통과시킬 때부터도 얼마나 가슴 답답했는지 그냥 미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영락없이 북한처럼 되는 거죠. 이 빨갱이들처럼 공산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이건 사회주의 정책도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이거.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이 판결을 보고 좀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